네, 안녕하세요. 민태가 어디로 가니의 민택입니다. 오늘 저는 투썸 플레이스 갑니다. 네, 투썸 플레이스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프랜차이즈 카페 중에 한 군데죠. 저희 국내에는 뭐 투썸 플레이스, 스타벅스, 엔젤리너스, 뭐 이디야 커피 같은 많은 프랜차이즈가 있고, 사실 그전엔 더 많았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제 뭐 문을 닫고 정리하는 시점에서 대표적으로 총 4군데 정도의 브랜드가, 물론 이 세상에 제가 모르는 브랜드도 많다 생각을 하지만 보통 대표적으로는 4군데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프랜차이즈화 된 거는 제가 체감하기로는 한 20년 조금만 따뜻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뭐 서울이나 뭐 부산 이런 다른 지역은 더 오래 먼저 들어왔었겠지만 제가 있는 그 고향에서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한 2000년대에 카페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라는 커피 체인점이. 물론 그전에도 개인 카페 많았었죠, 사실. 하지만 이제 프랜차이즈화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개인 카페들 많이 밀려갔죠, 사실 그때는. 왜냐면은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먹는 거는 돈 내는 만큼 맛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싸고 맛있는 음식은 없고 싸고 맛있는 커피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커피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만들 때 제가 뭐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3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보통 뭐 첫 번째는 뭐 원두, 두 번째는 물, 그리고 만드는 사람, 이렇게 총 3가지가 가장 중요한 3요소라고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 뭐 사람이나 뭐 물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물 쓰고 좋은 사람 쓰고 뭐 인건비 뭐 비싼 사람 쓰고 잘 만든 사람 쓰고 중요하지만, 사실 뭐 아시는 사람 아시겠지만 커피의 90%의 핵심은 원두입니다. 원두가 정말 맛있는 원두면은, 사실 정말로 이건 좀 뭐 심하게 비유하자면은 손으로 원두 깨서 뜨거운 물 부어서 우려 먹어도 맛있습니다. 비싼 원두가 맛있는 원두는. 근데 막 싸구려 원두들, 막 이상 오래되고 막 이미 뭐 기름이 쫙 나오고 이런 원두들은 아무리 잘하는 바리스타가 내려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 원두는 생명이 없는 원두예요. 이렇게 원두가 중요한 것처럼, 사실 당시 개인 카페 체인점들이 썼던 원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아라비카 뭐 이런 식으로 원두를 쓰긴 했지만, 사실 굉장히 질 낮은 믹스 커피들을 많이 썼죠. 믹스된 커피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뭐 케냐 AA,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뭐 코스타리카 뭐 예가체프 이런 원두들을 로스팅해서 뭐 블렌딩해서 먹는 우리가 일반 원두를 우리가 처음에 많이 먹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게 좀 많았죠. 우리가 흔히들 뭐 카더라 통신에서 내가 먹어보지 못했던 뭐 블루마운틴 뭐 1% 들어간 믹싱된 원두 블렌딩이다. 그래서 뭐 그런 카페들이, 사실 뭐 잘 모르시는 카페 창업자분들께서 그냥 옆에서 솔깃솔깃 하는 거죠. 왜냐면 나도 들어봤거든, 블루마운틴이 뭔지. 그래서 막 그런 원두 파는 사람이 와서 우리 원두 블루마운틴 섞여 있는데 써봐라, 진짜 고급지고 좋다, 이 원두는 아는 사람 아는 거라 썼는데 너한테만 특별히 파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장난치를 쳤죠. 뭔데 먹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블루마운틴 1% 2% 섞여봤자 티도 안 납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사이다에 레몬을 타면은 티가 나죠. 왜냐면 사이다 100%는 혼합물이 있으니까. 근데 블루마운틴 100%는 총 원두 100%에 블루마운틴 1% 들어가기에는 이미 다른 원두가 98%가 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특히 또 맛도 없어지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피를 봤죠. 그 와중에 프랜차이즈들이, 스타벅스라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가 안정적인 커피 맛으로 들어옴으로써 커피가 이런 맛이었구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굉장히 다크하고 탄 맛이 나는데 맛있네, 아니면 먹을만 하네, 아 에스프레소가 이런 거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사실 뭐 이태리나 스페인, 유럽 쪽에 가면 에스프레소 많이 먹어요. 뭐 여러분들 한 번쯤 드셔보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고향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카페를 했었어 가지고, 운이 좋게도 좀 어린 시절부터 뭐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지만 에쏘를 좀 일찍 마셨어요. 에쏘가 이제 에스프레소 줄인 말인데, 저는 당시에 이제 모캄보라는 대구 브랜드의 원두에서 내려오는 에스프레소를 처음 마셨는데, 당시 제 첫 번째 인상으로는 굉장히 맛있었어요. 맛있었다는 의미가, 맛이 융복합적으로 혓바닥에서 회오리 치면서, 와 세상에 이렇게 과일 맛이 나면서도 나무가 비 맞은 껍질 맛이 나면서도, 와 뭔가 이 호랑이 줄무늬 같은 맛이 나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 에스프레소의 맛은. 근데 이제 뭐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먹은 에스프레소는 사실 뭐 그냥 뭐 쓴 꾸정물까지도 못 가는 그냥 쓴 떫은 그냥 아픈 맛,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뭐 사실 카페의 문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원두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카페들은 사실 기계 세팅을 해놓죠. 에스프레소나 뭐 저기 아메리카노용 에스프레소 롱거 뭐 이런 식으로 다 롱거가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롱거, 제가 지금 롱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3가지 롱거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미 기계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맞게 굳이 에스프레소 세팅을 안 하시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에스프레소 손님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도 굳이 그렇게 적은 에스프레소 손님을 위해서 기계 세팅하기에는 사실 기계를 낭비하는 거죠. 그러한 이유도 있고 뭐 융복합적으로 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일반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커피를 먹고 대부분 요구를 하고 두 번 다시 경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에스프레소도 정말 먹으면 맛있는 메뉴입니다. 이게 제가 뭐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에스프레소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옛날에 많이 당구로 가던 카페에 한 손님은 계란을 한 판 갖다 놓더라고요, 카페에. 그래서 그 에스프레소 잔을 따뜻하게 데워놓은 다음에 꿀을 한 스푼 탁 퍼가지고 바닥에 깔고 계란 그 노른자를 하나 딱 깔고 그 위에 에스프레소를 딱 해서 딱 버쳐 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게 뭐 보약이라면서 뭐 드시던데, 전 당시 20살이었어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하고 먹어봤는데 맛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비린 걸 잘 못 먹어서 비린 맛이 나진 않았지만 제가 생계란 이런 걸 처음 먹었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죠. 뭐 그렇게 먹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게 또 블랙슈거라고 해가지고 그 에스프레소 나온 다음에 그 잔에다가 우리 스틱 설탕을 하나를 다 붓습니다. 그렇게 부어버린 설탕을 한 3에서 5초 정도 스푼으로 살살살 이렇게 돌리고 저어서 커피를 딱 마시면은 이 설탕이 한 스틱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답니다. 이 단 커피를 굉장히 달달하게 먹은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은, 커피를 먹으면 분명 설탕이 다 안 녹아 있어요. 왜냐면 절대 녹았을 리가 없어요, 그 스틱 하나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설탕을 딱 보면은 색깔이 시커멓습니다. 이 시커먼 설탕을 스푼으로 탁 떠서 먹으면 이게 블랙슈거 이러면서 애써 먹는 사람들 한 번씩 별미로 먹는 건데, 저도 뭐 한 번씩 먹긴 하지만 자주 먹진 않지만 이게 참 맛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뭐 처음으로 뭐 여자나 남자인 친구들에게 에스프레소를 추천할 때는 저는 대부분의 이런 방식을 추천을 해줍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맛있게 먹거든요. 그렇게 먹으면은 에스에 대해서 인식감이 덜해져요.